중고 오토바이 구매할 때 제외해야 할 중고 매물들, 재미로 보는 걸러야 할 중고 오토바이 종류.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은 CF모터의 40 NKN을 타고 창녕군에서 적교 방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힘도 없어서 라면 한 봉지 끓여 먹고 조금 누워있다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취직을 안 하신 대학생이나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돈을 적게 준다고 해서 일이 적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대우도 잘해주고 복지도 좋고 페이도 좋은 직장으로 꼭 들어가셔서 돈 많이 받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힘든 관계로 심오한 주제는 패스하고 간단한 주제를 다루고 저도 조금 쉴까 생각을 하고, 중고 바이크 살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매물들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자랑은 절대 아니고 기변병이 심해서 중고 바이크를 사고 팔면서 총 이번에 거래한 것까지 합하면 짧은 기간 동안 한 14대를 거래해 보았는데요. 제 경험과 주워들은 이야기까지 합해서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은 반드시 직접 매물을 두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좋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냥 사진만 보고 믿고 샀다가는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왜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 보고 샀다가는 뒤통수 맞기 좋을까요? 바로 판매자는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이쁘고 좋은 사진만 선정해서 올릴 때가 많아요. 즉, 판매자가 올린 사진은 해당 매물의 리즈 시절일 때의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와는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꼭 매물을 확인하고 사야 하는데, 첫 번째로 체인에 녹이 슬어 있거나 타이어 공기가 빠져서 내려 앉아 있는 매물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에 정이 많이 붙어 있거나 열심히 관리하신 분들은 판매할 때도 세차 한 바퀴 싹 하고 녹이 있으면 트집이라도 잡힐까봐 녹도 피칼 케어로 싹 지우고 보내주는데, 이런 기본적인 세차나 관리는커녕 체인에 루브도 칠을 안 해서 녹이 슬고 타이어 공기압도 안 빠져서 타이어가 반쯤 붙어 있다면 이건 사실상 오토바이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인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엔진 오일이나 고급유, 권장사항을 제대로 지켰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은 거르는 게 좋고요. 굳이 저런 매물을 여러분께서 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핸들이 꺾였거나 주행시 조향이 이상하고 카울에서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이상한 잡소리가 들리는 바이크입니다. 오토바이는 차와 달리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미숙한 주인님을 만나면 자주 넘어지고 제꿍하고, 심지어 코너를 돌다가 코너를 못 돌아 나가서 뱃수로에 처박히고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시야를 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고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하는데 코너를 돌면서 딴 생각하다가 문득 깜짝 놀라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차가 일어나고 직진해서 벽에 가볍게 박는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멀리서 제3자의 눈에서 보기에는 저걸 왜 갖다 박지 싶은 사고가 이륜 차는 의외로 자주 발생해요. 차보다 이륜차의 경우가 훨씬 몸을 많이 써야 하고 조작 센스도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나 코너의 깊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코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어서 이거 못 돌아 나갈 것 같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꽉 걸어버리고 그러면은 차가 벌떡 일어나면서 직진해서 갖다 박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의 사고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나면 보통은 산발이가 휘거나 핸들이 틀어지거나 프론트 휠이 균열이 가거나 깨지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제대로 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대충 야매로 수리하고 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무사고 차랍시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약간 틀어지거나 코너를 돌 때 조향이 이상하게 되거나 차가 코너 안쪽으로 안 돌려고 하고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사고 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바이크는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고 피하셔야 하고, 세 번째는 전기 계통으로 튜닝이 많이 이루어진 바이크입니다. 이런 바이크들은 LED나 파바기를 붙여서 밤에 보면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것보다 더 심하게, 훨씬 심하게 LED 라이트로 불법 튜닝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놓은 바이크를 보통 오잡배라고 부르더라고요. 밤에 오징어잡이 배만큼 밝다고 해서 오잡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튜닝을 한 바이크들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튜닝해 놓은 바이크들은 제 경험상 멀쩡한 매물인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튜닝 자체도 전기를 엄청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전기 배선 계통이 완전히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끊어 붙이고 저기서 끊어 붙이고 막 엉망으로 그냥 불만 들어오면 오케이 라는 느낌으로 시공을 해서 선이 녹아서 막 눌러 붙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차 주인분이 팔다리에 목에 컬러풀한 문신이 있고 막 용도 살고 있고 붕어도 몸에 살고 있으며 돈가방백에 금목걸이 등등을 하고 계신다. 저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떤 편견을 제가 확장시키고 조장하는 것 같아서 무섭지만, 하지만 제가 그래도 형님들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좀 살면서 보니까 어떤 편견은 그런 편견이 사회에 생기게 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문신 있고 금목걸이에 처음 보는데 반말짓거리거나 형님 하는 분들 매물은 피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서 바이크를 사서 잘 되는 경우를 뭐 보긴 했는데 거의 본 적이 없고 드물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진주에서 CBR 500R 줄여서 로베가를 구매하러 가셨어요. 원래는 CBR 650R을 사려고 하시다가 돈도 좀 부족하고 CBR 500R 정도면은 디자인도 이쁘고 괜찮다 싶어서 이제 가셨다고 하는데, 매물을 보러 가니까 필로티 형태의 원룸촌이고 기둥 밑에는 담배꽁초가 쌓여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가는 구형 외제차들이 되게 많이 서있는 동네에서 매물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온몸에 컬러풀한 문신을 가득 그려 넣으신 분께서 나오면서 아이고 형님이시네 하면서 살갑게 맞아주셨고 말도 잘하고 존대를 꼬박꼬박 해주고 해서 괜찮다 싶어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타다가 자꾸 이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고 엔진만 빼고 다 한 번씩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씩 고친다고 욕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 가져가서 그냥 타시면 된다 해서 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토바이 중고로 파는 분들 말은 절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다섯 번째는 엔진 오일 점검창을 통해서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면서 보면은 엔진 오일 컬러를 확인했을 때 보통은 뭐 갈색 빛깔의 검정 아니면 붉은 빛깔의 검정 뭐 이런 식인데, 아예 그냥 블랙홀 같은 검정색일 때가 있어요. 진짜 후레쉬, 손전등으로 비추는데도 빛을 다 빨아먹는 듯한 검정색 엔진 오일 상태라면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탔을 가능성이 높겠죠. 언제 교체를 했는지 꼭 물어보셔야 할 것 같고, 돈 아깝다고 엔진 오일 안 바꾸고 계속 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에이 그거 돈 얼마 한다고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 드는 것도 아깝고 센터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거리이면 갔다 오는 것도 귀찮고 하다고 그냥 안 가시고 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매물들도 조심을 해야겠죠. 여섯 번째는 서류가 없는 바이크입니다.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보통 폐지 증명서라든지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 양도 양수서 등등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고 잠깐 여기 적교 다리에 있는 화장실에서 신세 좀 지고 가겠습니다. 신세를 지고 왔고요. 아무튼 정상적인 바이크들은 서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의외로 자주 서류가 없다거나 서류를 분실했다는 매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서류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거래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면 보통은 그냥 동사무소 가서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준다 라면서 사가라고 하는데, 절대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어디서 훔쳐서 타다가 파는 작물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거의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처치 곤란이고 판을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단하시고 다른 매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고딩 매물입니다. 20대 분들이 오토바이 타는 거 보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혈기왕성하고 젊고 하시다 보니까 좀 다소 힘있게 빠르게 거칠게 타는 경향이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 없지 않아 있어요. 모험을 추구하고 기록을 세우려고 하고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인데, 10대는 어떨까요? 제가 한 두 번인가 중고딩 분들께서 판매하시는 매물을 보러 가는데 바이크에 락카로 검정칠을 싹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윌리를 하셨는지 프론트 쇼바가 다 나가서 오일이 새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셨고, 체인도 늘어나서 쭉 늘어나가지고 언제 이게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두 번 다 그랬었어요. 중고딩 분들은 보통 수리비를 감당할 여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시기 때문에 수리를 대학생들보다 안 하시는 편이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중고딩이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다른 매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연식은 오래되었는데 비정상적으로 키로수가 적은 매물입니다. 이건 사도 되는 게 있고 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요즘 태국에서 생산된 적산 거리개를 되감아서 10만 킬로 탄 거를 2만 킬로 탄 걸로 둔가시키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써서 키로수를 되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쿠터를 사려고 하는데 키로수가 너무 작다 이러면 스쿠터는 거의 뭐 감았다고 보시면 되고, 레저용 바이크는 그래도 냉동차라고 불리는 진짜로 산지 오래되었는데 못타고 어디 주차장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오는 게 가끔 있어요. 이런 거는 주우면은 개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 못 믿겠으면 사서 센터 가서 점검기 찍어달라고 해서 점검기로 찍어보면 실키로수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쿠터는 뭐 그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쿠터는 매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배달통이 달려있는 배달 매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9번째는 보증기간이 3년인데 구매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보증이 벌써 끝나 있고, 차대 번호로 검색을 돌려보면 점검을 안 받아서 보증이 깨져 있는 차입니다. 이런 차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 걸으라고 하면 무리가 있고요. 보증이 깨져 있으면은 보증을 제가 받을 수가 없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DC를 조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풋스텝 아래쪽을 보시면은 뱅킹 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갈려 나가 있거나 아예 떨어져 나가고 없거나 핸들 좌우 끝부분이 상처가 많거나 아예 떨어져 나가서 구멍만 남아 있으면 이걸 타고 코너를 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엔진이 경사로 코너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혹사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피반령, 천왕제, 충주호, 지안제 등등을 누비면서 해발고도 650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90m까지 쭉 내려갔다가 하는 혹사를 당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시고 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귀를 엔진 근처에 대보면 딱딱딱딱 치는 소리가 나면 밸브 간극 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 헤드를 열어서 밸브 간극을 잡아줘야 하는 거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자 매물이 있는데, 업자도 좋은 업자, 나쁜 업자 엄연히 따로 존재를 하겠지만 바이크 커뮤니티에서 매일같이 듣는 소리가 업자 매물은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업자 매물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초보 입문자가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하고 게시물을 들고 왔을 때 업자 매물이면 사지 마세요 하고 말리는 댓글을 거의 매일 보게 되는데,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업자들이라면 전문가라서 더 신뢰가 가고 프로라서 더 잘 알고 잘 해주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기가 좋은데, 이륜차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중고 딜러분들이 중고 매매 거래도 매일 몇 건씩 성사시키면서 거래에 정통한 달인분들이실 텐데, 이런 분들이 자동차 팔고 차후에 책임지고 케어를 해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팔기 전에는 매물에 있어서 자기가 언급하지 않은 부류의 문제나 고장이 차에서 발생하면 다 책임지고 고쳐줄 것처럼 말을 하고, 정작 사서 문제가 진짜로 터지면 나몰라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오토바이 업자들의 경우는 한층 더 악랄해진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험 이력도 남고 차량 이력도 남고 렌트를 했는지 택시를 했는지 성능 기록부도 볼 수가 있고, 뭐 어디에 누유가 있는지 사고 이력도 볼 수 있고 어디를 지나갔는지 기록이 있어서 좀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이륜차는 폐지를 해버리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구매자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허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고차를 좀 고쳐서 무사고차랍시고 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단순 사고차가 아닌 전손이 난 차를 펴고 영접해서 부하를 시켜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소문이 어쩌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내용이에요. 한 번은 누가 인천 부천 쪽에서 파란색 스즈키 알동기를 사서 탔는데 배선도 스파게티 마냥 엉망진창이고 여러가지로 이상한 곳이 많았지만 이미 샀으니까 어찌하랴 라는 심정으로 타고 다니다가 이분이 큰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가 나서 이제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전 주인은 전라도에서 이걸 탔는데 전 차주가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걸 타고 사고가 났고 그걸 부활시킨 바이크를 자기가 탔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쩐지 배선도 엉망진창이고 바이크도 똑바로 안 나가더라 라면서 구매처로 전화를 하니까 이미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다고 했고, 바이크는 이제 폐차를 해서 없앴는데,
나중에 이 두 번이나 이미 전손된 알동기를 또 서울 어디 센터에서 복원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나봐요. 이분한테 이제 서울구청에서 다시 돌아와서 인천 서구청 통해서 폐차라고 서류에 적혀있는데 등록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이분한테 확인 전화가 왔더랍니다. 즉 이렇게 부서진 스즈키 프랑스 알동기를 또 센터에서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무사고 차라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두 번이나 전손 사고가 난 거를. 참고로 바이크 여행 갤러리의 명품에 대중한 메스가키님의 썰이고요. 이런 종류의 경험담이나 썰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넘쳐날 정도로 많고, 사고차를 부활시켜서 대충 고쳐서 무사고차라고 팔고 여기저기 사고난 차에서 쓸만한 부품만 뜯어와가지고 모아서 차 한 대 완성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얼탱이 없는 수법들이 많기 때문에 슬프게도 업자 매물은 걸러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업자 매물은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 구매를 하시고요. 업자분들도 이미 업자 매물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요즘은 업자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일반인인 척 글을 써올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매물도 조심을 하셔야 하겠죠. 그리고 인천, 부천 매물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 살 때도 인천, 부천 매물은 특히 더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 주변에도 인천 부천 쪽에 있는 허위 매물에 낚여서 합천에서 거기까지 보러 올라가셨다가 업자들에게 붙잡혀서 3시간이나 잡혀있다가 겨우 집에 오신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도 비슷합니다. 중고 자동차는 인천 부천 쪽 매물은 진짜 조심하시는 게 맞고, 이쪽 업계에서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역 차별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이쪽 매물은 조심하셔야 하고, 제가 인부천 쪽은 조심하라고 글을 썼더니 인천 부천 쪽에서 나고 자랐다는 분이 평생을 여기서 자랐다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청년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인천 부천만 그러지 마시고 시흥도 꼭 그러십시오 라고 글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인천 부천 쪽이 하도 악명이 높고 장사가 점점 안 되니까 요즘 청라 시흥 쪽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는 업자들이 많아져서 시흥도 요즘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업자라고 다 걸러야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양심적으로 장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전체에 비하면 너무 한 줌에 불과하다.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업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무사고 차라고 해서 중고로 사왔다는 매물을 한번 까봐달라고 해서 까보면 차대가 부러져서 용접을 해놨고, 어디 이상한 부품 대충 끼워 넣어놨고 굴러만 가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매일 보실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중고 바이크를 구매함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다 적용해서 필터링을 해버리면 살만한 바이크가 존재하지 않겠죠. 적당히 적용해서 감안하시면서 중고 바이크 구매하시라는 의미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